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최근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중단돼서 동결되니까 금리가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이야기라든지 혹은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더라도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갈 상황.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실? 금리 왜 올라요? 물가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압박도 더 심해질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치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에 환율 내려가게 했다는 소식, 이것 역시도 거짓으로 밝혀졌죠.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 중단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제 신호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없고 아직 2%에 도달하지 못했고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요, 여기 9월을 저점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도달하지 못했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확신이 생기지 않는 상황,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리 상승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나왔지만 여기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12월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돼도 놀랄 일이 아니고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는 물론이고 대규모 재정 적자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딱 이 두 국가만 찍어줘. 맨날 이야기 나오는 국가가요,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이야 미국이 때리고 있으니까 싸우자 시즌2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이 맨날 중국은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이 왜 계속 여기 엮여 들어갈까요? 가계부채로 인해서 위험한 나라 이야기할 때도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생겨서 금리 상승을 이야기할 때도 중국, 한국이죠. 중국은 이미 여러 가지 그래도 디레버리징도 하고 정리도 했는데 한국은 아니죠. 아무 대책 없는 나라라고 하면 나약한 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과잉 반응하면 자극할 수도 있다. 이 두 나라는 조심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 멈추는 것도 금리 인하 멈추는 거지만 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나라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한국하고 중국이라는 소리죠. 저번에 환율 떨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영향이 아예 없진 않지만 환율이 떨어지는데 저 기사보다 먼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구라였다. 이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페이크 뉴스다 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환율이 다시 튀어야 되는데 튀고는 있는데 떨어진 속도에 비하면 좀 천천히 뛰고 있죠. 그런 거라서 저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발표로 외환보 요구가 오히려 늘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달러 투자를 해서 외환보 요구가 는 건데 사람들이 달러 계좌를 막 만들고 달러 가격 올라가니까 달러 사서 외환보 요구가 올라간 거지만 이걸 토대로 외환보 요구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 토대로 돈을 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작년 말에 달러 스와프 규모를 늘렸고 연말에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연말까진 기다렸다가 연초되니까 풀었다. 이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만으로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가짜 뉴스다 라는 소리는 관세 계획을 축소할 일이 없다. 즉 관세 그대로 붙는다.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환율은 둘째치고 일단은 금리가 쥐죠. 그 금리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죠. 기업 도산이 늘어나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다가 인플레이션 및 환율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중금리.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채권금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이든 연준이든 중앙은행은 마부입니다. 말 타고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막 고삐를 잡아 당겨요. 근데 말이 평소 때는 제대로 가죠. 당기면 당긴 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채권금리도 떨어지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요. 말이 벌에 쏘였다든지 건초를 먹고 있다가 태국산 고추를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부 말 안 듣고 날뛰게 된다. 혹은 앞에 뭐 장애물이 생겼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하기 전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채권 투자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중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매입을 했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다시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가짜뉴스다 라고 말한 트럼프의 발언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10년 물이든 30년 물이든 오히려 한 8, 9월쯤 저점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23년 10월쯤인데 23년 10월은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 때까지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지금 증권 연구가들도 보면은 2분기, 지난해 2분기 고점 수준까지 상승했고 10년 기준으로 4.5 내외에서 추가 상승할 경우 4분기 고점 수준이 4.9%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이 가미됐다. 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란 소리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옐런이 돈 푼 것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게 아니죠. 9월 저점 찍고 10월 11월 올라갔는데. 그러면요. 기준금리 인하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올해부터는 그때 풀었던 돈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도 그 옐런이 한 5월부터 풀었던 돈이 한 빠르면 한 6개월, 길어도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많이 길어도 한 2년 전에 나와요. 그 효과들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미국이 더 안전해요? 한국이 더 안전해요? 금융 상황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죠. 한국은 부채도 너무 많고 환율도 널뛰고 기업들 상태도 좋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코스피 코스닥은 떨어지는 자국민들조차 안 들어오는 금융시장이죠.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 미국의 채권 가격이 싸지게 된다는 것은 더 안전한 게 싸게 나와요. 우리나라 비싸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뭐 A뿔 소고기로 고기 장사하는데 한 5만 원 받고, 저는 그냥 A뿔까지는 아니고 A 정도로 고기 장사하는데 한 4만 8천 원 받았는데 조기가 4만 5천 원까지 내렸어요. 나도 같이 내려야 팔릴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게 더 싸니까. 그러면 한국의 국제가격 떨어지고 한국의 국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체든 회사체든 자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가 7%에 육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단 3%대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올라왔죠. 4.1%까지 올라왔었고, 상당 같은 경우는 지금 6.97, 농협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시 7%를 위협하고 있다. 즉 금리를 제외한 대출 문턱은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것도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실 거지만 12월보다 1월에 완화한 거지 24년 1월보다 25년 1월이랑 비교해보면은 엄청나게 규제한 셈입니다. 이런 부분 따져보시면은 금리도 규제 때문이 아니라 채권금리 때문에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전년만큼 대출도 풀어주지 않아요? 위험 자산에 미쳤던 수요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위험해지겠죠. 하락이 시작되고 이게 폭락으로 체감되는 거 불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줘서 오른 거지 사실 굉장히 망가진 시장이죠.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위험자산에 돈을 넣어놓는 것은 국가 경제가 침체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압박, 환율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내가 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